현재 이미 1000개 사이트를 이미 글로벌 의료기관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도입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그 기업들이 뭐 필립스, GE 헬스케어, 뭐 후지필름 등 잘 아시는 글로벌 메이저 의료기기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루닛의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가서 암을 진단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단을 함으로써 최성환 부장님의 1월 유망 종목 삼선,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마지막은 이제 루닛입니다. 루닛 바이오 기업인가요? 네, 이게 AI 헬스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이번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회사가 딥러닝 국내 1호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게 뭐 인공지능 기반의 1세대 의료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암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이렇게 보겠죠. 네. 근데 얘는 AI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의사들이 보면 오진할 확률도 있는데, 그죠? 판독할 때 기계가 하면 판독률이 낮아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AI로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의사의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는 보조 수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뭐 환자 뭐 한 10명 할 걸 뭐 20명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진단을 말씀하시는 오진 확률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인간의 어떤 그런 물론 의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눈으로 봐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약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1000여 개 이미 사이트에 특히 해외를 중심으로 네. 지금 사이트가 열리고 있거든요. 옛날에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뭐 오진도 오진이지만 오진한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싫어할 테니까 그거보다도 이제 인간이 이제 육안이나 경험으로 잡아내기 어려운 것들을 이 AI로 하면 굉장히 잡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이슈화가 되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원격 의료 때문에 약간 네. 의사분들이 반대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뭐 반대라기보다는 약간 뭐 좀 분쟁이 좀 소지가 있잖아요. 네. 원격 의료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 AI로 하게 되면 의사가 직접 물론 의사가 이제 거의 뭐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약간은 원격, 그러니까 뭐 의사 병원이 없는 곳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그런 자료를 가서 보내줘서 AI가 진단할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뭐 한국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많이 보편화되면서 늘어날 가능성이 꽤 크다. 그래서 현재 이미 1000개 사이트를 이미 글로벌 의료기관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도입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그 기업들이 뭐 필립스, GE 헬스케어, 뭐 후지필름 등 잘 아시는 글로벌 메이저 의료기기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루닛의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가서 암을 진단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단을 함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 치료가 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의사분들한테도 뭐 일을 뭐 수고로움을 덜어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의료기관 수가 1000개를 돌파했는데 회사에서는 앞으로 2000개, 3000개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AI로서 진짜 실제로 의료 기업으로 숫자가 나오는 국내에 지금 첫 번째 지금 이렇게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약을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약간 의료 장비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걸로, 그죠? 네, 맞습니다. 판독하는 장비 솔루션을 네.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범주는 헬스케어 범주로 되기 때문에요, 그죠? 결국은 이제 숫자예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뭐 아직 매출 단위나 이런 게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글로벌 기업에서 그래서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 중에
회사 이름이 제가 아까 잠깐 텔레닥이라고 아까 네, 하셨는데. 텔레닥이라고 네네. 회사가 네. 있는데요. 그 회사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거기가 시가총액이 지금 루닛의 한 10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물론 텔레닥도 그 이전에 더 높았었는데 이제 빠져서 그 정도고요. 네. 루닛 지금 4조 6천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루닛이 지금 4천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루닛에 가는 방향은 이제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필립스나 GES케어, 후지필름 이런 회사들,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없는 부분을 얘가 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앞으로 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숫자가 나오게 되고 이런 사이트가 의료기관 수가 1,000개, 2,000개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이제 루닛 역시 지금 시가총액은 분명히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많이 안 하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휴대폰 속에서 자료를 보지만 매출단이 작다고 보는 게 2022년 추정치가 없고 2021년에 매출액이 20억이니까 아니야 66억이니까 66억은 작은 거잖아요. 근데 분기별로 지난 3분기까지 합쳐 보니까 44, 25, 30가 100억 대네요. 그죠? 작년 매출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3분기까지 네, 그럼 4분기로 하면 평균적으로 하면 120억, 130억 된다고 맞습니다. 하면 그죠? 예. 네. 그 매출단이 거의 2021년에 비해서는 매출 한 2배 정도도 늘어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트가 의료기관 수가 좀 1,000개 넘어섰고 좀 그게 2,000개, 3,000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회사에서 늘어나는 그런 이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시작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익단에서는 아직 적자란 말이에요. 계속 그죠? 그렇죠. 매출은 아무래도 늘어나지만. BEP를 아직은 못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사실은 특별히 바이오 헬스케어는 더 그렇지만 이게 밸류 측정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어느 정도 목표가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 고민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 네. 텔레닥이라는 회사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숫자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지금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피어 그룹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사실은 그 시장의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가치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그런 당연히 비교하겠죠. 이미 나와 있는 신약들하고 비교를 하겠지만 네. 역시 그 루닛 같은 경우는 지금 텔레닥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회사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성장 속도라든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더 그때 가면 좀 자세하게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료 판독 보조 솔루션 개발하는 루닛을 말씀을 해주셔서 늘 말씀드린 것지만 최성환 부장님이 세 종목 얘기했다. 그래 내일부터 당장 사는 거야. 후테널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타디라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 그 궁금한데 찾아보고 그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기업하고도 비교하고 요즘 여기서 이제 리포트가 나와 있겠죠, 루닛 같은 것도. 네, 나와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부동산 얘기를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부동산 보듯이 이제 이런 회사 오늘 루닛을 보셨다면 루닛에서 한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앞으로 2,000개, 3,000개 늘어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BEP도 돌파하고 이익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거를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투자하시기 전에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경제토크 오늘은 전체 올해 시장에 대한 큰 경기를 축으로 한 큰 전략, 그 다음에 1월의 섹터 전략, 그리고 1월의 관심 종목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시적인 것부터 이렇게 쭉쭉 압축해 가서 세 종목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